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소방관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소방관들에 대한 행정 징계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꾸려진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소방서장과 현장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난해 당시 지휘조사팀장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습니다. 소청 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는 낮아지기는 했으나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화재 현장 대응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과 이번 징계가 앞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판결 사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방합동조사단이 내린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소방관의 징계 취소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접수한 점 등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정반대로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번 결과는 참사 책임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유족 간 갈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최동원 동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소녀상에 침을 뱉은 일로 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유튜버가 의병의 도시인 제천에서 의병 기념상에 성적인 행동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는 제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병 항쟁. 구독자 3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제천 의병 기념탑에서 방송한 영상입니다. 의병 기념상에 다가서더니 여성 동상 일부를 수차례 만지며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미치겠지? 좋지? 제천은 의병의 고장으로 이 기념상들은 일제에 항거한 의병들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지난해 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튜버가 영상을 저장했다 다시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제천시는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방법을 알아봤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수사 사항이 이제 아니라고.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영상을 즉시 삭제한 뒤 공개적으로 사과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유튜버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청권 중소기업인들이 청주에 모여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전통산업과 4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권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경자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중소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새해에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를 암중모색으로 정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다져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2020년은 20이 2번 들어가는 해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한번 20대 청년처럼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어려웠던 지난해 중소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지역 발전을 이뤄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경제에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두고
중소기업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더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충청경제 전국에서 아주 우뚝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인들이 올 한 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슈퍼 현미경이라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라남도와 강원도 등에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과연 뭐길래 이처럼 유치 열기가 뜨거운 것일까요?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했을 때 생기는 빛으로 미세한 물질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10억분의 1m보다도 작은 나노세계를 관찰할 수 있고 천조분의 1초 동안 일어나는 현상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었던 나노세계의 움직임을 보다 선명하게 관찰해서 첨단 신소재, 디스플레이,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내에는 포항에 2기가 있는데 이미 이용자 포화,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로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만 명의 연구자와 산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 추가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입장에선 1조 원 예산의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할 경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를 동시에 육성하면서 수천 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실제로 라이벌인 전라남도는 세계 최초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한 스웨덴 맥스포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이에 질세라 충청권 공조에 나섰습니다. 세종, 충남, 대전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충북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서 공동으로 유치하는 개념이다. 충청권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서 꼭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서 충북이 신규 방사광 가속기의 최적지라는 논리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남은 과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네, 한편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세종시의 ITX 세종역 설치 계획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ITX 세종역은 세종시 설치 효과를 충청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청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KTX 오송역과 대전역, 서대전역 승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이용객 300만 명을 달성한 청주국제공항이 올해 유치 목표를 20% 늘어난 36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청주공항은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3월 출범 후 노선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의 한한령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피부 보습 효과가 있는 수분크림 1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싼 제품일수록 보습 성능도 좋았을까요? 김기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수분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피부 타입이나 이제 겨울이라 보습력 같은 거랑 별로 안 끈적거리는 거 위주로 봐요. 핵심 성능인 보습력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분크림 10개의 보습력을 조사해봤더니 제품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크림을 바르고 30분이 경과한 경우 모두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지만 4시간 후에는 이니스프리와 닥터자르트 2개 제품의 보습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소비자 선택 고려사항인 수분감은 비오템 제품이, 피부에 고르게 발리는 발림성은 마몽드 제품이, 유분감은 아이오페, 끈적임은 미샤 제품이 각각 높게 조사됐습니다.
10ml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7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제형의 특징으로서 그 사용자의 어떤 그 기호에 맞는 그런 제품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붉은 반점 등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3주간의 상승 행진을 멈추고 지난주 하락했던 충북의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3일 조사한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일주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상승률 0.0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충북 지역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 12곳이 정시 모집 원서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3.89대 1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7.18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와 청주대, 제천, 세명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위치한 베스티안 병원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증 화상센터를 갖춘 베스티안 병원은 화상질환에 특화된 병원으로 특히 화상 흉터 재건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미 새마을금고 강석종 이사장이 106만 5천 원, 청주 강서 1동 25통 주민 1동 80만 원, 청주 밀양박시 문도공파 종친회, 청주 분평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 1동이 각각 5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옥산면 오산사리 조원식 2장, 청주 옥산면 오산사리 주민 1동, 청주 가경동 덕성 생고기, 청주 강서 1동 33통 평화아파트 2동 주민 1동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가경동 꽃돼지가, 청주 가경동 충북꽃집, 청주 가경동 한아름 부동산, 청주 가경동 명동 닭 한 마리 칼국수에서 각각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웰리스 관광 포럼이 오후 2시 충북 CMV 센터에서 열리고 도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옥천에서는 2020년 연맹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오전 9시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증평에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설맞이 국토 대청결 활동이 오후 2시 군청 광장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2020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이 오전 11시 진천 선수촌에서 열리고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가 오후 7시 화랑관에서 개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3도, 충주 영하 6도, 제천 영하 8도, 옥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5도 등 5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에 차차 흐려져 오후에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